자, 지시아제 오늘은 워싱턴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희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죠, 지금? 네. 몇 학년 마치고 왔어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4학년 1학기 마치고 마지막 학기 남겨두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턴 마치고 돌아가서 졸업은 하는 건가요? 네. 자, 오늘 왜 모셨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학생들, 뭐 공부든 직장이든 뭐 그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이정희 씨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어떤 건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웨스트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FTA 협정 체결 당시에 각국의 대학생들을 문화 교류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웨스트 프로그램이 생긴 건데요. 이름의 뜻은 미국에 가서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한다 이런 뜻으로 work 그리고 웨스트가 work, 이가 뭐죠? English, English. 그리고 study, travel 이렇게 해서 웨스트 좀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억지로 만든 네, 좀 억지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뜻은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학생이어야 되고요. 졸업하면 안 돼요? 졸업을 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졸업한 지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오케이. 웨스트 프로그램에 크게 3가지 구분이 있는데 4가지가 있어요. 예. 웨스트 프로그램 장기 18개월 동안 하는 거, 그리고 중기 12개월, 단기 6개월, 그리고 웨스트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 플러스가 졸업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18개월, 뭐 아까 뭐라 그러셨죠? 18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6개월. 뭐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오면은 뭘 하는 건가요? 우선 미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하게 되고요. 영어를 배운다 이거죠? 네,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지역을 보통 이동해요. 이동해서 인턴십으로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려다 제가 막아서 못한 그 기간이 다른 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다른 건데요. 웨스트 장기 프로그램은 18개월 동안 있을 수 있고 중기는 12개월, 단기는 6개월, 그리고 플러스도 아마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학연수는 얼마를 하고 인턴은 얼마를 하고 이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것도 다 그 장기, 단기, 중기 이렇게 따라 다른데 저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18개월 동안 18개월짜리. 왔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4개월 하고 그 나머지 최대 12개월, 17개월 이 정도를 인턴십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달을 여행하는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체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기도 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서 한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기 돈으로 오는 네. 사람? 근데 이게 좀 문제라고 말해도 되나? 문제가 어학연수 기간과 인턴십 하는 기간 동안만 나오고 인턴십 하는 기간 동안에도 중간까지만 나와요.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기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나오는 지원금 자체도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뭐 아무튼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싶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발 기준이 있나요? 뭐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보나요? 어떻게 뽑나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학 성적을 제출을 해야 돼요. 토익 스피킹 아니면 오픽. 오픽이 뭐예요? 오픽은 토익 스피킹이랑 같은 건데 좀 다른 점은 어쨌든 말하기 시험이에요. 영어 말하기 시험. 아니 근데 그럼 잘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니까는 여기 와서 어학연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야 미국 오케이. 회사에서 의사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장기, 단기, 중기별로 요구하는 시험 수준이 성적 기준이 달라요. 좀 더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적을수록
더 높은 점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럼 어학연수 마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집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다 본인이 알아서 구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자취방, 건 뭐 없이. 하숙방이든 네. 뭐든 홈스테이도 가능하고 네. 뭐 아무튼 신문 같은 거 이제 광고 보고 찾을 수도 있고 뭐 아르마리로 알 수도 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웨스타 출신 학생들끼리 뭐 모여서 하는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게 돼서 양도합니다. 이런 글도 있고 아니면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있잖아요. 예, 유명한 예, 사이트. 예. 거기서 집을 구할 수도 있는데 사기 매물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턴십 시작할 때 당시에 그 회사 사장님의 지인이 사시는 집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무래도 외국에 나오면은 가장 부모님들도 걱정하실 거고 본인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팠을 때 네. 어떻게 하는지 그 의료보험 같은 게 미국은 참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네. 뭐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여행자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험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안 아픈 게 최고네. 네, 왜냐면 병원에 무조건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을 할 때 또 제가 가입된 보험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이 되면 또 뭐 번호 같은 거 다 불러줘야 되고 그렇죠. 너무 복잡해서 전 그냥 병원에 안 갔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인턴을 이 웨스트 프로그램 해보니까는 어떤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저 같은 경우는 웨스트 프로그램에 오기 전까지 해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웨스트 프로그램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장점을 꼽으라 그러면. 장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해외 경험을 통해서 시야도 확보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실력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렇게 툭 치면 툭 나오지 않았잖아요. 영어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직장 구할 때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이력서에 아무래도 몇 개월간 미국 회사에서 직접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돌아가서 마저 학업을 마치고 다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력서에도 쓸 수 있고 네. 아니면 또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해서 나 좀 뭐 가고 싶다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돼요?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생판 모르는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랬던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한국이 뭐 학연 지연 문제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도 이게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장점 말씀해 주셨고 단점 일단 좀 아쉬운 거 단점이라기보다 좀 아쉽다 요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뢰가 있잖아요, 사실. 네네. 나라에서 나를 책임지고 도와줄 것이다. 음. 근데 실제로 와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 뭐 집도 내가 다 알아서 구해야 되고, 뭐 통신,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냥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는 기간에 지원금을 주고 그게 다거든요. 지원금이 얼마나 나와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사람들마다 네. 다르다고. 그럼 그 얘기하면 자기 집안의 소득 수준이 다 나오는 거네. 소득 분위가 나와요. 그럼 그거 얘기하지 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슨 아쉬운 점. 이건 좀 나중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이런 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어느 프로그램이나 본인 하기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은 웨스티들끼리 하고만 어울리다 보면 한국말만 계속하게 돼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와도 의외로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하러 와? 그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미국에 왔는데도 영어를 못하겠다. 그럼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민자도 그래요. 이민자도 한인 사회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영어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면은 영어를 안 쓰잖아. 잘하시잖아요. 못해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버 같은 거 타면은 저는 되게 말 많이 하거든요. 기사들한테. 연습하는 거네. 네. 좋아요. 제가 먼저 말을 걸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마트에 가서 괜히 아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행은 좀 다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처음에 어학연수를 해서 그쪽에 있을 때는 거기 샌디에고에 있었거든요. 샌디에고 주변을 많이 다녔고 LA도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뭐 지금 버지니아에서 인턴십 하면서 뉴욕 다녀왔고 또 멀리 버지니아도 갔다 오고 막 곳곳을 다니진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 캐나다도 갔다 오고 아유, 좋네. 예. 아 그리고 샌디에고 있을 때 저 멕시코도 갔다 왔어요. 어이구. 국경이 있어가지고 어.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멕시코 그냥 걸어서 갔다 오고 네. 뭐 아무튼 뭐 정부 지원이 됐건 민간 단체 지원이 됐건 너무 지원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웨스트라는 인턴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 그 웨스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정희 씨 모시고 웨스트 프로그램 그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참고 이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디시아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